오늘은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워진 2024년형 스코다 카믹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내부, 외부, 기술 사양, 멀티미디어, 콕핏 등 전체 리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차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으로 시승기 연비 테스트 등 모든 내용을 따로 올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아마 이미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업로드 되지 않았다면 곧 올라올 예정이니 그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기술 사양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여러분이 스위스나 그 근처에 계시고 이 차량을 직접 보고 싶거나 구매하거나 시승해보고 싶으시다면 베른에 있는 에이메기 스코다 에이메기를 확인해보세요. 그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또한 슈퍼비 스칼라 같은 다른 신형 스코다 모델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디악도 들어올 예정이니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몬테칼로 버전으로 가장 비싼 버전이자 가장 아름다운 버전이며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편의 사양, 안전 사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진 사양으로는 1.5리터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이 탑재되어 있으며 150마력의 출력을 내고 7단 자동 DSG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조합입니다. 이 차를 이전에도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몬테카를로 카믹의 스위스 기준 시작 가격은 최소 42, 210프랑입니다. 보통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이미 할인이 적용되어서 여기 베른의 에이메기, 스코다 에이메기에서는 최종 가격이 44, 900프랑이 됩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몬테카를로에는 어떤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8인치 디지털 스크린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풀 LED 램프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지원됩니다. 듀얼 존 클라이밋 시스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헤드램프에는 코너링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프론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라이트 매트릭스, 하이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카믹 페이스리프트에서 새롭게 적용된 점은 헤드라이트가 매트릭스 LED 라이트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트는 여러 픽셀을 개별적으로 꺼서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자동 모드로 주행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빔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면서 자전거나 자동차 등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있는 부분의 픽셀만 꺼서 그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말로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멋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으로는 견인고리 1 60프랑, 어시스턴트 드라이브 플러스 패키지 970프랑, 윈터 프리미엄 패키지 추가 300프랑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열선 앞유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증 연장도 600프랑입니다. 2년 기본에 3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컨비니언트 플러스 패키지는 1 500프랑입니다. 블랙 매직 루프는 560프랑이에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 18인치 휠인데 정말 멋져 보여요. 가격은 단 630프랑입니다. 이건 정말 값어치를 해요. 디자인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보너스 마이너스 2 300프랑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말 멋진 혜택이죠. 어쨌든 좀 더 깊이 있는 기술적인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리터 직렬 4기통 엔진이고 전륜구동 시스템의 7단 자동 DSG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총 출력은 150마력, 250Nm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13km이고 제로백은 8.3초입니다. COE 배출량은 130g이며 추정 연비 VLTP 기준은 5.8리터입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봤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최소한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렁크 공간은 400리터로 일부 경쟁 모델에 비해 넓지 않고 스코다의 다른 모델들이 매우 넓은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1 395리터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공간도 정말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0리터입니다. 회전 반경은 10.1m입니다. 앞바퀴에는 통풍 디스크 브레이크, 뒷바퀴에는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고 휠은 18인치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 재원입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빼먹지 않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관, 실내, 멀티미디어 순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키와 거의 동일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차량 잠금과 해제, 트렁크 오픈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멋진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이 기능은 차량에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오셔서 다리로 어디쯤을 툭 치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일 거예요. 자,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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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아니면 이렇게 발을 미끄러뜨려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차량에 이 옵션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아마 먼저 차량을 잠가야 하고 그 다음에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열려라.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전에 시도해보지 않아서 이걸로 닫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이 버튼을 눌러야 닫힙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좋은 점은 이 차량이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양쪽 앞문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을 잠금 해제할 수 있고 또는 주머니에 키를 넣은 채로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잠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전적인 키, 즉 기계식 키도 있어서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차량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전동식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좁은 주차장에서도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이전 모델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번 모델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특히 몬테카를로 버전에서는 더욱 멋지게 보입니다.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고 라인도 훨씬 더 멋집니다. 전면에 새로운 그릴, 후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헤드램프와 테일라이트도 모두 달라졌고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확실히 더 멋져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믹이 예쁜 차라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이전 모델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 모델은 점점 더 멋져지고 있고 이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버전에서는 날카로운 엣지와 선들 덕분에 훨씬 더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이 몬테카를로에 적용된 이 유광 블랙이 빨간색 바디, 휠, 그리고 차의 라인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18인치 휠이 600유로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멋져 보여요. 차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런 색상 대비와 유광 피아노 블랙 덕분에 훨씬 더 멋져요.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 루프, 전면 그릴, 앞 범퍼 하단, 그리고 후면에도 유광 피아노 블랙이 많이 사용된 걸 알 수 있는데 이 덕분에 차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정말 이 차가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면에서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에서는 정말 아름다워요. 보시다시피 일종의 투톤 컬러입니다. 여기서부터 위쪽은 블랙으로 시작해서 블랙 루프가 뒤쪽 루프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블랙 유광으로 확장된 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처음 보는 독특한 디자인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멋져 보이네요. 브레이크 라이트 LED, 뒷유리 틴팅, 열선 유리, 그리고 이 와이퍼도 있고 여기에도 틴팅된 유리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시야가 어떤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창문 주변에는 거의 모든 곳에 고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레일도 유광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이고 위쪽에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내에서 보면 정말 인상적인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습니다. B필러에는 이 유광 피아노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미러도 거의 같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멋지고 날카롭고 작으면서도 꽤 공기역학적이며 캡도 블랙 컬러입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 LED 라이트가 있고 양쪽 측면에는 몬테칼로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서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어 핸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품질도 꽤 좋고 도어를 닫을 때 나는 소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소리 면에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도어 쪽은 나중에 살펴볼 예정인데 여기 우산이 그대로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스마트한 기능들도 이 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안쪽 미러에는 거의 모든 폭스바겐 그룹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유리 위쪽에는 이 똑똑한 홀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와 빛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교통 속도 제한을 읽는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닛의 라인과 검은색의 새로운 그릴, 그리고 아래쪽의 리어 범퍼가 범퍼의 돌출감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더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적응형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링 기능도 있고 적응형 기능도 있으며 정말 훌륭합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명에 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안개등도 LED라서 아래쪽에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조명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매트릭스 라이트입니다. 스코다 크리스탈 라이팅 최신 기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쪽 디자인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향 지시등이 있는데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서도 따라가며 방향 지시등이 꺼져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져 보이고 밤에 이 차를 테스트해 볼 날이 기대됩니다. 어쨌든 보닛 위의 라인도 멋집니다. 스코다 로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피아노 블랙이 적용된 새로운 그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가 있고 그 뒤에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들어가 다양한 부위를 식혀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에어 인테이크도 있습니다. 안개등 아래쪽을 보면 이쪽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 차량 주변을 흐르게 해줍니다. 이는 공기역학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인상도 줍니다. 전면에는 4개의 주차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들은 단순히 주차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감지 기술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요소, 이 립을 보세요. 저는 이걸 립 범퍼라고 부릅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에어 인테이크 덕분에 차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보이고 아래쪽 그릴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는 휠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18인치 휠에 크롬과 블랙 글로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지만 거의 같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면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사이드 스커트에 이 플라스틱, 글로시 플라스틱이 추가되어 있어서 차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에서는 차의 모든 라인이 얼마나 멋진지 다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연료 탱크 도어가 있습니다. 품질도 꽤 좋고 여기에는 겨울철을 위한 똑똑한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보면 조명과 새로운 테일 라이트, 그리고 방향지시 등이 보입니다. 뒤에서 봐도 정말 멋져요. 와, 뒷모습이 정말 공격적이에요. LED 라이트, 방향지시 등, 주간주행 등 일종의 테일 라이트도 모두 LED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탈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아래에는 라이트 리플렉터와 함께 이 안개등도 있는데 이것 역시 LED입니다.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버전에는 카미카미크 로고가 검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스코다 로고가 검은색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뒤쪽에는 센서가 4개나 있고 범퍼에도 멋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롭고 공격적인 느낌이에요. 애기구가 보이지 않지만 범퍼가 정말 멋지고 선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날카로운 엣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유광 피아노 블랙 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견인 고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외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외관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엔진이 켜져 있었던 거 보셨죠? 그런데 정말 조용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켜진 모습을 보세요. 이 각도에서 보면 크리스탈 라이트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불이 켜지면 이게 주간 주행등인데 변신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이쪽에서 보면 와, 정말 멋지고 특별해 보여요. 앞쪽 리프트 게이트를 열어서 엔진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무겁고 물론 수동입니다. 하지만 여기로 오면 폭스바겐과 스코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또한 12V 배터리, 오른쪽에는 퓨즈 박스, 그리고 저기에는 액체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다른 엔진을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자동 리프트 게이트, 아까 보셨죠? 정말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공간이 보이고 입구도 비교적 큽니다. 입구 관점에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정말 넓거든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 평평한 바닥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약간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정됩니다. 이거 정말 똑똑하네요. 그래서 짐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스페어 타이어나 원하는 어떤 것이든 넣을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설계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공간은 두 아이가 있는 가족이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고리가 있고 모든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남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리가 있어요. 여기도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고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버튼도 있는데 네, 확실히 고리용이에요. 하지만 반자동이에요. 조금 당겨줘야 돼요. 다시 넣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 트렁크에는 노란색 조명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고리고 저것도 고리이고 여기에 12V 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네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12V 포트가 없지만 공간은 넉넉합니다. 어쨌든 이 보호 커버를 빼볼게요. 이 차에는 이런 보호 커버도 함께 제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트를 접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공간이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꽤 네모나서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각도에서도 트렁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네요. 60-40으로 접어야 해서 큰 짐을 실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게 접을 수 있고 접고 나면 거의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져요. 한 90% 정도는 평평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리 지붕을 보세요. 와, 이 유리 지붕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이게 다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차 크기로 보면 소형 SUV, 컴팩트 SUV인데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옆으로 가서 문을 열면 입구가 꽤 커서 옆쪽으로도 짐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입구 부분, 이쪽에 마감 품질도 꽤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큰 변속기 터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추가로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뒷좌석에는 고정된 창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얼마나 완전히 내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점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여기 뒤쪽 위를 보면 비록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정말 멋진 트림이 보입니다. 저는 이 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블랙 컬러와 무광 레드 컬러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크롬으로 된 손잡이도 품질이 꽤 좋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스피커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또 다른 스피커가 있으며 이 부분에는 카본 파이버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짜 카본 파이버이지만 부드러운 소재라서 꽤 괜찮아요.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뒤쪽에는 창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차에 들어가는 입구는 아까 보셨듯이 이쪽에 공간이 넉넉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 멋진 글라스 루프가 눈에 띌 거예요. 정말 이건 지붕 전체를 덮는 가장 아름다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중 하나입니다. 정말 큽니다. 입구도 아주 넓어요. 입구도 아주 넓어요. 여기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보여드리기 위해 곧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것이 몬테카를로 버전의 시트인데 좋은 점은 가죽이나 동물성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부드러운 천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유 재질이라서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선들도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앞좌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두 개의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고 앞좌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좌석에 하나, 뒷좌석에 두 개의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두세 명의 아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사이드 서포트와 카본 파이버 효과, 그리고 흰색 스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팔걸이가 있어서 물론 섬유 소재로 팔을 편하게 올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컵홀더 두 개도 있습니다. 앞좌석 뒤에는 스포티한 앞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전혀 없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른 고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주 큰 변속기 터널과 USB-C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데 꽤 강력해서 예를 들어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꽤 멋져 보이는 에어벤트도 있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문을 닫아 볼게요. 오, 문 소리가 꽤 좋네요. 오, 좋은 품질이에요. 어쨌든 이 영상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앞좌석을 이미 조절해 두었고 머리 위로 손가락 6개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참고로 제 키는 173cm인데 이 정도면 공간이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제 운전 자세에 맞춰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다리 공간도 정말 넉넉해서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약간 뻗을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공간면에서는 정말 충분해요. 창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바깥 시야도 꽤 좋습니다. 위쪽에는 손잡이와 옷걸이도 있고 천장 마감도 품질이 좋아서 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에는 LED 조명이 있어요. 오, 크리스탈 LED 조명이네요. 이거 보세요. 정말 멋져 보여요. 좋네요. 어쨌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저한테는 쉽습니다. 양쪽 좌석 모두 다리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머리 공간은 좀 적은데 아마 네 손가락, 세 손가락 정도 남아요. 상가 쪽으로 가면 더 넓어져서 5손가락 정도 공간이 있어요. 손을 거의 다 뻗을 수 있는데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다 뻗을 수 있어요. 하지만 3명이 앉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주 편하진 않을 거예요. 뒷좌석, 특히 가운데 부분이 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시 보드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저는 저 빨간색 무광 인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멋져 보이고 물리 버튼이 많이 사용된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스코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기에도 좋네요. 보기 좋습니다. 저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라 시야가 좋습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은 뒷좌석과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윗부분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동일한 검은색의 이 빨간 무광 손잡이, 그리고 여기에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카본 파이버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문 버튼, 전동 조절식 미러, 여기서 접이식 미러 조작, 창문 잠금, 도어 밴드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스피커가 있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이 플레이트의 블랙과 크롬으로 새겨진 카미큐 로고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이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페달입니다. 게다가 전동 조절식 시트도 있어요. 모든 위치, 심지어 요추 지지대까지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앞쪽도 역시 입구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아름다운 글라스 루프와 몬테칼로 버전에 적용된 스포티한 시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 스티치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도 볼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선들과 양쪽의 카본 파이버 효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측면 지지대가 크고 시트도 넓고 밝아요. 그래서 이 편안함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전에 운전해 봤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클래식한 조명 조절 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는 시트와 도어에 있던 것과 같은 카본 파이버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져요. 약간의 레드 매트, 그리고 글로시한 느낌도 있습니다. 통풍구의 촉감은 괜찮아요.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외관도 좋아요. 그리고 위쪽 대시보드 전체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대시 보드 위쪽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문 주변의 시야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사이드 미러나 창문 주변, 그리고 위쪽 룸미러까지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뒷유리가 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돌아보면 뒤쪽에도 거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야면에서는 정말 뛰어나요. 암레스트, 조절 가능한 암레스트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좋습니다. 꽤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12V 포트가 있고 수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달랐으면 하는 점이에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가능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한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차량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 시동 정지 버튼, 그리고 주차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스티어링, 주행 모드, 에어컨, 라이트 어시스턴스, 그리고 에어 컨디셔닝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거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큰 기어 레버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후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해상도 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안내해주는 액티브 라인도 볼 수 있어서 아주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주차, 보조, 정보 뷰, 트레일러 뷰, 그리고 더 넓은 시야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로 완전히 이동할 수 있고 뒤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가고 싶으면 뒤로 한번 밀기만 하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요.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변경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정말 훌륭한 추가 기능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추가 기능은 여기 USB 포트가 2개나 있다는 점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게다가 휴대폰을 위한 정말 넓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할 수 없습니다. 무선 충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무 재질이라서 휴대폰이 잘 고정되고 공간도 꽤 넓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조금 위쪽에는 물론 물리 버튼이 있는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차에 이런 게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휠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예를 들어 메뉴로 들어가고 싶으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리면 공조 시스템의 메뉴를 볼 수 있는데, 그 메뉴 안에는 에어케어와 설정,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 앞유리 열선 같은 추가 기능도 켤 수 있고, 바로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 앞유리 열선입니다. 앞유리를 데우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이 앞유리는 다른 차들처럼 와이퍼 부분만 데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데워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유리창 사이에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 선들 보이시죠? 네, 저 선들이 앞유리를 데워줍니다. 어쨌든 조금 더 위쪽에는 이런 송풍구들도 있어요. 이 송풍구들은 더 부드럽고 좀 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비상등, 차량 잠금 버튼,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는 이 멋진 카본 파이버 효과와 여기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모든 곳이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위쪽에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여기 글러브 박스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있어요. 여기에는 시동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환상적인 스티어링 휠인데 수동으로 앞뒤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몬테카를로 로고도 있죠. 품질은 아우디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아요. 저를 이 차 안에 앉혀서 스티어링 휠을 잡게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아우디거나 그와 비슷한 차라고 말할 거예요. 그만큼 정말 미친 듯이 좋은 품질이고 스포티하면서도 멋지게 생겼고 3스포크 디자인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양한 기능을 위한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음성 명령, 라디오 채널 변경, 그리고 볼륨 조절까지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오토파일럿, 크루즈 컨트롤, 차선 보조 등 여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스톡이 있어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 트래블 어시스트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트래블 어시스트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시승 영상에서 차선 보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도 제가 트래블 어시스트를 켜는 걸 깜빡하고 차선 보조만 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를 정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안전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화면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버전에 이 디지털 화면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주행 뷰, 어시스턴스 시스템 뷰,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가운데에 둘 수도 있으며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에 오류가 있거나 주행 데이터, 연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화면 전체에 내비게이션을 띄우거나 가운데에는 내비게이션을 두고 옆에는 연비 등 원하는 정보를 띄우는 등 더욱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뷰도 볼 수 있고 정말 멋진 스포츠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환상적이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아, 스티어링 휠의 열선을 꺼야겠네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아마도 최고의 디지털 콕핏 중 하나일 거예요. 여기 위쪽에는 아까 보셨듯이 조명이 없는 거울 그리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자면 지붕은 8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LED 조명이 있고 커튼을 닫거나 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햇빛이 신경 쓰인다면 이렇게 전동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정보 버튼, 서비스 버튼, SOS 버튼이 있고 이 주변에 마이크도 몇 개 있습니다. 팔걸이를 완벽하게 앞으로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 팔걸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스크린으로 가볼게요. 이 스크린은 요즘 다른 차들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문제없이 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크기입니다. 이 스크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운전자 쪽으로 조금만 더 기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점만 빼면 정말 좋고 반응도 아주 빠릅니다. 여기 옆에 바로가기 버튼도 있고 반응 속도도 꽤나 빠릅니다. 여러 메뉴를 둘러볼 수 있고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최신 코디악에서 봤던 것만큼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요. 제 생각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최신 지도 업데이트가 반영된 상태로 지도의 모든 정보가 표시돼서 꽤 좋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시작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시작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로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순식간에 됩니다. 여기서 보셨죠? 정말 빠릅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꽤 좋고 차량이 교통 표지판 정보도 알려줍니다. 아, 그건 정말 좋네요. 좋아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들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전화도 추가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수동주행 데이터 등 원하는 건 뭐든지요. 오디오는 그냥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져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차량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차량 메뉴에서는 차량의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어요. 최근 몇 킬로미터 동안의 소비량도 볼 수 있고 버추얼 콕핏도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예를 들어 오류가 있는지 타이어 압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트랙션 컨트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타이어 정보, 조명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라이트도 있는데 만약 회전 신호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내믹 라이트를 끌 수도 있어요. 자동 헤드라이트, 빗속 제어, 편의성, 회전 신호등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 배경 조명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색상은 흰색과 빨간색 두 가지만 제공되고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조작 관련 모든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미러 와이퍼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단위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구석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면 차량의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메뉴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정보, 매뉴얼, 에어컨 정보, 그리고 시간과 날짜, 화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단위도 킬로미터, 마일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모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기술 등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선 유지 보조만 켜져 있었고 트래블 어시스트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승 영상에서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제가 어떻게든 정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운드 설정이 있어서 사운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락, 피치, 위치, 볼륨 등을 상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에는 정말로 많은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 차량 메뉴가 있고 이전에 보셨던 차량 메뉴, 그리고 스마트 링크, 물론 전화, 라디오, 미디어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전에 보셨던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용하기 정말 쉽습니다. 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B필러에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차선 유지 보조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승 영상에서 제가 틀렸었습니다. 차가 너무 많다 보니 가끔씩 잊어버리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어요. 보통은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레버를 조작해서 켜고 끄는데 여기에는 스티어링 휠에 또 다른 버튼이 있어서 그걸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제 실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도로에서의 주행감과 이 새로운 2024년형 스코다 카믹 페이스리프트를 운전하는 느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멋진 차이고 만약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차는 꽤 잘 만들어졌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물론 스코다죠. 이 차는 폭스바겐 그룹 소속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승해 보시고 직접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위스나 스위스 근처에 계시다면 베른에 있는 스코다 아막 매장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과 화면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친절한 분들입니다. 시승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분들이에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항상 가까이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